네, 179페이지요. 제3절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뭐하고 비교되냐면요.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하고 비교됩니다. 뭐하고요? 이건 이제 본권 아닌 점유권 있죠? 본권 아닌 점유권, 기초란 뭐가 있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반대는 뭐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 기초란 뭐다? 물권적 청구권. 네. 자, 그래서 같이 묶어서 기억하십니다. 자, 밑에 18번 가보겠습니다.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여 점유한 을을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가옥을 현재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무슨 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을한테 뭐 했다고요? 임대차 했죠? 임차. 그럼 을은 무슨 권이 있고 임차권. 자, 그러면 갑은 무슨 점유가 되고요? 간접 점유가 되고요. 을은 직접 점유가 됩니다. 근데 병이 불법으로 몰아냈다고 그랬죠. 자, 병이 을의 점유를 불법으로 몰아냈다. 불법으로 몰아냈다는 말은 결국 을이 침탈이다, 침탈이 아니다. 침탈 당한 거죠. 그럼 누구도 침탈이다. 간접 점유자도 침탈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침탈. 따라서 직접 점유자가 몇 조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204조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간접 점유자도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던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이 사람은 소유권, 본권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몇 조? 213조 가지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임차권은 본권은 맞는데 이 본권은 이건 채권 본권이고 이거는 물권 본권이죠. 그럼 임차권 가지고는 공격할 수가 없다. 그 얘기. 자, 1. 을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침탈이므로. 2번. 을은 병에 대해서 임차권의 방해 배제 청구권을 갖는다. 틀렸네. 그러니까 본권이 물권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채권. 이게 만약에 전세권이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채권을 기초로 한 물청은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갑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갖지요. 이자 가질 수 있으므로 이자도 갖고 있고요. 네 번째,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 반환 청구권 갖지요. 맞고요. 다섯 번째, 병의 점유 침탈로 몇 년 경과하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자, 넘기시고요. 19번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점유권 있는 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1. 점유 질물 점유를 뭐한 사람? 빼앗긴 자. 점유성권 인정되겠죠. 침탈당한 자죠. 그죠? 두 번째,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지요. 물건을 유실한 자. 그죠? 잃어버린 자. 그죠? 속아서 물건을 싸게 판 자. 침탈 아니죠. 점유한 자 60습자에서 침탈 아니죠. 더는 데서 1년이 경과했습니다. 204조 못 던지죠. 자, 20번 갑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묶인 겁니다. 기업, 점유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 고의 또는 뭐가 있을 것? 과실이 있을 것. 맞는 질문이죠? 선청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 또는 과실,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는 점유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니은 틀렸네. 아까 뭐 기억나요? 방해 예방, 손해배상 담보할 때는 함께가 아니죠. 지금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염려가 있는 거니까 앞에 것 또는 뒤에 것 선택할 수 있는 거지. 함께 하면 틀리고요. 디귿 점유자가 사기해서 물건을 건네줬으면 침탈 아니죠.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으니까 맞는 얘기죠. 1. 점유자가 점유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 누구로부터 선의 매수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 점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네. 방패. 뭐라고요? 방패.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의 물건을 을이 뭐해서 침탈했는데
침탈자 연결된 누가? 병이. 무슨 승계인? 선의의 특별 승계일 때는 갑은 몇 조를 못 던진다? 204조를 못 던지거든요. 근데 이제 연결된 정이 뭐라고요? 악이. 그럼 앞사람이 뭐하면? 앞사람이 뭐하면? 방패 치면 뒷사람도 뭐한다? 같이 묻어가니까 못 던진다는 얘기예요. 자, 20번도 그렇고요. 21번 별표. 갑이 점유하고 있는 X 물건을 을이 뭐하노?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 갑의 을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부터 몇 년 내? 네, 1년 내 행사해야 됩니다. 204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뭐 물어보는 거예요. 자, 204조 1항은 키워드가 침탈. 두 번째 항은 침탈자 연결된 선의의 무슨 승계인? 특별 승계인한테 몇 조 못 던진다? 200선 못 던진다. 침탈당해서 몇 년이다? 1년. 자, 1번 침탈 당하부터 몇 년? 1년 내 행사되는 이는 무슨 기간? 요거는 출소 기간입니다. 반드시 재판상 청구해야 되는 기간이다. 그런 얘기고, 이게 1, 3 헷갈리니까 A, B, C를 할게요. A, B, C. 다음 두 번째, 을이 선의 병한테 X 물건을 뭐 했다? 매도, 인도했다. 갑은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자, 선의한테 몇 조는 못 던져져? 204조 못 던지고요. 또 무슨 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뭐 잘못이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몇 조도 안 되고 204조 반환 청구권도 못 던지고요. 뭐도 손해배상도 청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맞고요. 을이 선의병한테 X 물건을 병한테 매도 인도했습니다. 갑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틀렸네. 못 던지죠. 3번 틀렸죠. 네 번째, 갑이 정수의 X 물건을 임차하고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네. 정도 을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갑이 정수물 임차해서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정도 누구에 대해서? 갑이 물건을 을이 침탈해줬죠. 그러면 갑이 물건을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간접 점유자네요. 그러면 직접 점유자가 뭐 당했으므로 침탈당했으니까 간접 점유 당연히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맞는 지문이고. 다섯 번째, 만일 갑이 을의 사기로 점유를 뭐 하겠으면 이전했습니다. 사기는 뭐가 아니므로 침탈 아니기 때문에 을은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죠. 21번 잘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2, 23번은 풀지 마시고요.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소유권까지 가보겠습니다. 소유권. 자, 소유권 가면 제1절이 지역권하고 무슨 권? 상린권 비교. 자, 비교하는 게 뭐가 좋을까? 지역권하고 무슨 권? 자, 가장 기본적은 상린권은 소유권 내용입니다. 소유권 뭐라고요? 소유권 안에 있는 거고요. 상린관계는. 지역권은 소유권 내용이 아니고 뭐가 아니고요. 소유권 내용이 아니고 용익 물권의 일종입니다. 무슨 물권? 용익 물권의 일종입니다. 무슨 권은? 지역권. 그래서 비교되는 겁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상린관계는 서로상자 이윤자니까 이건 인접성이 요구된다. 뭐가 된다? 지역권은 인접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인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상린관계는 소유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무슨 권은? 지역권은 무슨 대상? 소멸시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상린권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지역권은 무슨 사항이고? 등기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1번은 옳은 지문은 4번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뭐하고 생기고 지역권은 계약에 의해서 뭐 한다는 것 생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출제에 들어갈 것이 이제 우측에 이제 뭐다? 무슨 통행권? 주의 토지 통행권. 자, 타인 토지를 통행하는 방법. 통행하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뭐 하는 것? 합의해서 가서 뭐 하는 것? 등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가장 좋은 게 뭐다? 통행 지역권. 네, 합의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무슨 규정에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죠? 법률 규정에서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법률 규정이니까 이건 무슨 상은 아니고, 그 이제 마련해놓은 조문이 뭐냐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에요. 주의 토지는 뭐 한다? 통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의 토지를 통행할 때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뭐 하는 거야?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네, 건축법이 요구하는 도로의 뭐야? 폭을 요구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충실해야 되지. 어디까지? 장래 이용 상황까지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남의 토지를 통행할 때는 공짜가 아닙니다. 일단 뭐로 가고요? 뭐로 간다? 유상으로 가고요. 자, 만약에 분할된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된 경우요? 토지가 뭐가 됐을 때, 분할돼 가지고 통로가 막혔을 때는, 그때는 뭐로 간다? 무상 통행권으로 간다. 단 분할도 그들만의 분할이죠. 그죠? 혹시 연결된 누가 있으면 특정 승계인이 나타나면 특정 승계인은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 기본을 갖고 계시면 돼요. 주의 토지 통행권. 네. 그래서 2번 보시면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논리 모순. 2번에서는 4번 별표하시고요.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손해보상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게 뭔 얘기일까요? 하는 얘기면, 지금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가운데 맹지가 하나 있다고 볼게요. 무슨지요? 이 맹지 있는 을이 이 갑 있죠? 여기 딱 해가지고 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을이 뭐예요? 여기 일제 그대로. 네? 통행권자 허락 얻어 있죠? 그럼 이 사람 무슨 권자예요? 통행권자예요. 이 사람 무슨 자고요? 통행지 소유자예요.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보상 요구해야 돼요? 갑은 을한테 보상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보상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을로부터 혹시 병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을은 병한테 제안합니다. 내 토지 이만큼 뭐 할 테니까, 내줄 테니까 니들 내놔라. 그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행할 때는 누구의 허락을 통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이 요걸 통할 때는 을에 뭘 얻어서? 통행권자 허락 얻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통행하는 자죠. 누가 허락 얻어서? 을 허락 얻어서. 그럼 보상 요구할 수 있는데 이 통행권자가 보상을 안 해줘요. 뭘 해준다고요?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 통행 소유자가 열받으니까 천상 누구한테 또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사실상 통행한 자한테 네가 보상해. 혹시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에 갔더니 통행지 소유자는 누구한테만 통행권자한테만 보상 요구하는 것이지 누구한테는 사실상 통행권자한테는 보상 요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 안 주면 이 통로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느끼죠? 안 돼. 체불로서 손해배상 문제지 이 통행을 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번 지문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있죠. 분할이나 토지 일부 양도도 포위된 토지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일반 원칙에 따라 통행법을 뭘 할 것? 따로 정한다. 그러니까 뭐로 간다는 거예요? 유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편 넘기시고요. 이제 계속 이것저것 풀어내는 겁니다. 3번 지문 판례 태도로 틀린 거. 자, 4번 지문 볼까요?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련해서 동시 분할로 인한 때 수분양자 간의 무상의 주의 통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뿐만 아니라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 특정 승계에게도 뭐한다? 적용된다. 안 되죠. 특정 승계는 다시 뭐로 돌아가야 돼요? 유상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3번 지문 같은 경우 있죠? 문장 자체인데 토지 이용 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뭐요? 통과할 수 있는 통로에도 뭐가 될 수 있다? 허용될 수도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상린관계, 갑과 을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여 설명 중 옳은 것. 자, 2번 보세요. 2번 갑수의 간론 뿌리가 을수의 대지를 뭐했다? 침범했다.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의로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얼핏은 틀린 것처럼 보이죠? 자, 이러겠습니다. 이렇게 토지가 일필지 이렇게 있는데 옆에 담이 있고, 자, 이쪽 토지의 나무가 있는데 자꾸 뭐가 이렇게 넘어와요? 가지가 넘어와요. 뭐가 넘어온다? 이 가지가 넘어왔을 때는 임의 제거하면 안 되고 뭐야? 제거 뭐해서 청구를 한번 해봐야 돼. 청구해서 만약에 불응했을 때, 노했을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고 제거 가능하고요. 신경질나게지 뭐가 자꾸 튀어나와요. 자꾸 이 뿌리가 자꾸 튀어나와져 이렇게. 이 뿌리는 보는 즉시 뭐한다? 요거는 뿌리는 바로 이미 제거해도 좋다는 거예요. 뭐는? 뿌리는 이미 제거 좋지만 뭐는? 가지는 제거 청구해서 불응했을 때 청구했다는 것. 4번은 기출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요. 188페이지. 관습이 성문법보다 뭐하는 경우? 우선하는 경우. 거의 날 확률은 없어요. 근데 그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관습법이 뭐보다도 조문보다도 더 먼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장님을 저 소경이라고 그래요. 저 소경. 장님, 저 소경, 장님을 위해서 특수용으로 제작하다. 특수용으로 뭐다? 저 소경 분을 위해서 특수용으로 제작했다. 그러면 저는 뭐냐면 저, 수, 배수란 말 있죠? 여기 몇 번일까요? 여기 두 번째 점이 있어요. 맨 박스 안에 저수, 배수, 인수 있죠? 그거. 다음에 소는 소통공사비용. 첫 번째 거 있죠? 소통공사비. 경은 경계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경계 세 번째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특은 거기 맨 마지막에 특수지역권이 있죠. 이건 사실은 상용한 관계 없는 건데 집어넣은 겁니다. 관습이 우선하기 때문에 수는 뭘까요? 수리 변경. 무슨 변경이요? 수리 변경. 용은 용수권을 얘기합니다. 무슨 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습이 법
조문보다도 우선해서 적용된다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 보시면 관습이 있다면 관습이 성문 우선에 적용되는 것은 저 소경 관 있죠? 그 해 걸리는 거 있잖아요. 걸리는 거 이제 집으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디까지요? 188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점심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더위 먹지 마시고 밖에 나가지 마시고 안에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